여러분 안녕하세요. 간호 지도자론 전쌤 간호입니다. 자, 오늘 8단원입니다. 집단 지도자로서의 간호사. 1번 집단 역동 연구는 관리 업무의 중요한 측면으로 집단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비용과 효과성을 높이고 집단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하며 집단의 목적과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집단의 생산성과 개인의 만족도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목적으로 한다. 자, 집단 역동 연구의 목적은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집단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 자, 두 번째 목적은 집단의 목적과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자, 세 번째 목적은 집단의 생산성과 개인의 만족도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목적으로 한다 입니다. 자, 2번 집단에서의 리더의 기능에서 과업 기능. 자, 과업 기능에 관계 있는 것은 모두 6가지. 첫 번째는 구조화입니다. 과제 또는 목적을 제안하고 문제를 규명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나 아이디어를 제안하면서 구조화한다. 자, 두 번째 리더의 기능에서 과업 기능에 정보의 수집입니다. 정보의 수집. 그리고 세 번째는 정보의 제공이에요. 정보의 수집과 정보의 제공이 리더의 기능 중에서 과업 기능에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정보의 수집 먼저 볼게요. 사실을 확인하고 집단의 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이에 대한 제안이나 아이디어의 제시를 요청한다. 세 번째는 정보의 제공. 자신의 신념을 진술하고 집단의 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자, 네 번째는 명확화입니다. 아이디어와 제안을 다듬고 해석하며 혼돈을 없애고 집단의 이슈나 대안을 지적하며 신뢰를 들어준다. 자, 명확화와 그 다음은 요약 작업이 있습니다. 요약 기능이 과업 기능에 들어갑니다. 확인된 아이디어를 묻고 집단이 토의한 후 의견을 재진술하며 집단이 수용하거나 거부한 결정이나 결론을 제시한다. 자, 마지막으로 합의의 확인 기능입니다. 집단이 결론에 가까이 도달했을 때 예비적 결론을 내놓고 집단이 얼마나 많은 동의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하는 것. 자, 리더의 과업 기능들이었습니다. 자, 3번 집단 리더의 기능에서 그럼 집단 기능. 첫 번째는 격려입니다. 타인에게 따뜻하게 집단 구성원의 기여를 수용하고 인식할 기회를 준다. 두 번째, 집단 감정을 표현. 집단 내의 감정이나 분위기를 감지하고 다른 구성원과 자신의 느낌을 함께 나누는 것이 집단 감정을 표현하는 기능이고요. 세 번째는 조화. 불일치를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긴장을 완화하며 구성원들이 서로의 차이점을 알게 하는 것이 조화 기능입니다. 자, 네 번째는 수정. 지도자는 자신의 아이디어 또는 지위에 대한 갈등이 나타났을 때 이를 변경하고 실수를 인정하며 집단 응집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다섯 번째는 참여 촉진입니다. 의사소통 경로는 개방적으로 유지하고 타인의 참여를 촉진시키며 모든 구성원이 집단 문제에 대한 토의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평가입니다. 집단의 기능과 생산성을 평가하며 집단이 달성해야 할 표준을 제시하여 결과를 측정하고 집단 몰입 정도를 평가하는 것. 자, 이렇게 집단 리더의 기능에서 집단 기능에는 격려, 집단 감정을 표현, 조화, 수정, 참여 촉진, 그리고 평가 기능이 집단 기능에 들어갑니다. 4번 집단 구성원의 역할에서 유지 역할은 방향을 제시하고 집단 중심의 태도를 확립하고 생산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유지 역할이라고 합니다. 5번 번이 주장한 교류 분석에서 인간이 가진 3가지 자아 상태는 부모 자아 상태, 어린이의 자아 상태, 성인의 자아 상태 3가지입니다.
6번 번의 교류 분석은 첫 번째, 부모의 자아 상태가 우세한 경우 자신의 생각이 항상 오르며 스스로를 분별력이 있다고 여긴다. 두 번째, 어린이의 자아 상태가 우세한 경우 이기적이고 비이성적이며 자기 세계의 바깥 세상에는 관심이 없다. 세 번째, 어린이의 자아 상태는 행복한 측면과 파괴적인 측면이 있다. 네 번째, 부모의 자아 상태는 양호적 부모와 비판적 부모로 분류된다. 7번, 집단 의사결정의 장점. 첫 번째, 의사소통의 기능을 수행한다. 두 번째, 과업의 전문화가 가능하다. 세 번째, 결정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만족과 지지를 쉽게 얻을 수 있다. 네 번째, 많은 지식, 사실, 관점 등을 이용하여 더 좋은 아이디어의 수집이 가능하며 또한 조직 구성원 상호 간의 지적인 자극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유도한다. 8번, 집단 의사결정의 단점. 첫 번째, 개인 의사결정에 비하여 시간과 에너지 낭비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 조직 구성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최적의 대안이 포기될 수도 있다. 즉, 구성원 사이의 합의 요구가 지나치게 커서 다른 대안 모색을 저해하는 현상인 집단 사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세 번째, 의견 불일치 때문에 집단 내부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9번, 라인 조직은 개선 조직이라고도 합니다. 라인 조직은 공식 조직의 가장 오래되고 단순한 조직 구조로서 관리자와 부하 간의 수직적 관계를 보여준다. 10번, 개선 조직, 라인 조직의 순기능입니다. 첫 번째, 권한과 책임의 소재와 한계가 분명하다. 두 번째,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세 번째, 관리자는 부하에게 강력한 통솔력을 발휘할 수 있다. 네 번째, 조직 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다. 다섯 번째, 단순한 조직 구조로 인해 신규 직원들이 조직을 이해하기가 쉽다. 여섯 번째, 소규모 조직에 적합한 구조이다. 11번, 자 그럼 개선 조직의 역기능입니다. 첫 번째,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이 독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두 번째, 라인 조직 바깥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의 활용이 어렵다. 세 번째, 조직의 경직화로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하는 것이 어렵다. 네 번째, 분업 전문화로 인해 업무가 단조롭고 직원들 사이에 거리감이 생길 수가 있다. 12번, 델파이 기법에 관한 겁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지만 복습해 봅니다. 델파이 기법이란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신뢰성이 높은 합의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다. 이 기법은 전문가 사이에 일체의 대화나 상의 없이 반복적인 피드백과 통계에 의해 아이디어나 대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먼저 한 문제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에게 우편으로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수집한다. 수집된 아이디어를 분석하여 요약된 결과를 반영하여 설문지를 수정한 후 이를 이용하여 아이디어에 대한 전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 전문가에게 제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13번, 브레인스토밍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활용할 때 지켜야 할 원칙. 첫 번째, 다른 구성원의 아이디어 평가나 비판은 금지한다. 두 번째, 가능한 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시하도록 한다. 세 번째, 가능한 한 많은 양의 아이디어 제시에 중점을 둔다. 네 번째, 제시된 아이디어 간의 결합을 통한 아이디어의 개선을 권장한다.
14번 라인 스태프 조직. 자, 라인이 아까 개선 조직이라고 했죠. 자, 라인은 개선, 스태프는 막료입니다. 첫 번째, 라인 스태프 조직. 첫 번째, 조직이 대규모화되고 업무 내용이 복잡해지면 라인 관리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라인 관리자의 업무를 지원하고 조언해주는 스태프의 기능이 설치된 라인 스태프 조직이 생겨났다. 두 번째, 스태프는 전문적인 지식은 있으나 구체적인 집행권이나 명령권은 없이 라인 관리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조언, 지원, 조성, 촉진, 협조 등을 하며 조직이 목적 달성을 잘 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기여한다. 15번 라인 스태프 조직의 순기능. 첫 번째, 의사결정자의 독단을 막음으로써 조직이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 두 번째, 조직 활동에 대한 조정이 비교적 용이함으로써 조직의 신축성을 기할 수 있다. 세 번째, 라인 조직 바깥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 16번, 라인 스태프 조직의 역기능. 첫 번째, 라인과 스태프 간에 갈등이나 알력이 생길 수 있다. 두 번째, 라인과 스태프 간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 한계가 불분명할 수 있다. 세 번째, 조직 내 의사소통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네 번째는 행정의 지연이나 지출 경비가 증가될 수 있다. 자, 그림에서 보이는 구조도가 라인 스태프 조직입니다. 자, 라인은 간호처장부터 간호부장 그리고 간호팀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스태프 조직이 위원회, 무슨 위원회, 교육위원회, 규정위원회라고 하는 스태프 조직이 껴들어가 있어요. 간호처장 아래에. 이것이 라인 스태프 조직이다. 18번 직능 조직. 첫 번째, 조직이 작고 단순할 때는 라인 조직만으로도 잘 운영이 되지만 조직이 점차 복잡해지고 대규모화되면 라인 조직의 관리자는 조직 내의 모든 일을 다 처리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다. 이 경우 직무를 비슷한 유형별로 통합시켜서 기능적으로 조직을 부문화할 때 나타나는 조직이 직능 조직이다. 두 번째, 직능 조직은 기본적으로 전문화의 이점을 살리고 개선 조직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져 관리 기능을 전문화하여 관리자의 부담을 경감시킨다. 세 번째, 직능 조직은 상관과 부하 간의 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지휘, 명령 계통이 일원화될 수 없으며 책임과 권한도 명확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네 번째, 직능 조직은 조직이 안정되고 확실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조직이 중소규모일 때, 조직의 기술이 관례적이고 상호 의존성이 낮을 때, 기계적 효율성과 기술적 지위를 중요하게 여길 때 효과적인 조직 형태이다. 19번 직능 조직의 순기능. 첫 번째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된다. 두 번째, 중앙 집권식 의사결정으로 조직의 통합성 유지가 가능하다. 세 번째는 같은 업무의 반복으로 기술적 발전 및 기능적 숙련도의 발전이 가능하다. 네 번째는 기능 간의 조정력이 강화된다. 20번 직능 조직의 역기능은 첫 번째, 기능을 초월할 때 조정력이 약화될 수 있다.
두 번째, 의사결정 시 중앙 집권화로 인한 시간 소모가 많다. 세 번째는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 네 번째, 다기능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자, 직능 조직의 예로는 이렇게 간호의사, 간호부장 아래에 각각의 지원부서 간호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지원부서에 또 간호지원부서가 ABC가 있고 입원병동부서로 또 나뉘어서 입원병동 ABC가 있고 특수병동으로 나뉘고 이런 식으로 네 파트로 나뉘어져 있어요. 21번 프로젝트 조직. 첫 번째, 프로젝트 조직 또는 태스크포스는 어떤 특정 목표 또는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비일상적으로 만들어진 임시 조직으로서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만든 일시적인 조직으로 과제가 해결되면 원래의 모조직으로 돌아가고 지위가 독립되어 있어 과업이 구체적이다. 22번 프로젝트 조직의 순기능. 첫 번째,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두 번째, 조직 목적이 분명하고 조직원 각자의 정체성이 확인된다. 세 번째, 조직에 기동성을 부여하고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조직의 환경 변화에 민감하여 기술 개발, 신규 사업, 경영 혁신 등에 적용될 수 있다. 23번 프로젝트 조직의 역기능은 첫 번째, 일시적, 한정적인 혼성 조직이므로 관리자의 관리 능력에 의해 결과가 좌우된다. 두 번째, 기존 조직과 관계에서 멤버들로 하여금 자신의 원래 조직에 대한 명령 통일성과 충성심을 약화시킬 수 있다. 세 번째, 한시적인 조직이므로 추진하는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자, 프로젝트 조직의 구조도입니다. 자, 본래의 모 조직이 있다면요. 각각의 부서에서 A가 A 파트에서 A가 B 파트에서 B라는 인원이 충원이 되고 C 파트에서 또 여러 파트에서 모여서 하나의 프로젝트 조직을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다시 해체가 돼서 각자의 모 조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24번 매트릭스 조직. 매트릭스 조직을 행렬 조직 또는 그리드 조직이라고 합니다. 자, 매트릭스 조직 첫 번째, 기능 구조와 생산 구조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두 구조가 섞인 형태로 프로젝트 조직이 계층적인 라인 조직에 완전히 통합된 형태이다. 두 번째, 한 조직의 구성이 세로로는 계층적인 기능적 업무로 묶이고 가로인 프로젝트인 생산이나 서비스 측면의 업무로 묶이는 형태이다. 세 번째, 매트릭스 조직은 현대사회 조직에서는 활용도가 매우 높은 조직 구조로 그 중요성이 점차 더 커지고 있으나 각 개인은 기능관리자와 생산관리자 모두에게 명령을 받고 보고도 해야 하기 때문에 두 관리자들끼리는 갈등이 유발되기도 하지만 그들끼리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네 번째, 매트릭스 조직은 생산과 기능의 모두에 중점을 두는 이중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환경 변화에 적합한 조직이다. 다섯 번째, 매트릭스 조직의 특성은 기능과 생산의 이중 권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에게 역할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관리자는 탁월한 인간관계 기술을 갖추고 타협과 협상을 해야 한다. 25번, 매트릭스 조직의 순기능. 첫 번째, 조직의 자원이 이용이 효율적이다. 두 번째, 조직이 환경 변화에 잘 대처한다. 세 번째, 최고 관리자는
일상 업무에서 벗어나 계획 수립 기능에 전념하여 조직의 관리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 네 번째는 전문 기술자 사이의 상호 의존성을 높여 서로 협조한다. 26번 매트릭스 조직의 역기능은 첫 번째, 관리 비용이 증가한다. 두 번째, 조직의 이중 권한으로 구성원에게 좌절과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세 번째, 관리자의 권한 라인 간에 마찰이 생길 수 있고 이들 간의 권한 균형을 이루기 어렵다. 네 번째, 관리자 사이의 인간관계 기술을 높이기 위한 특수훈련이 필요할 수도 있다. 자, 매트릭스 조직의 구조도예요. 세로로 개선 조직이고요. 가로로 프로젝트 조직으로 프로젝트 조직이 개선 조직이 완전히 통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8번 네트워크 조직. 첫 번째, 네트워크 조직이란 환경에서 야기되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직적 통합뿐 아니라 수평적, 공간적으로 공식적인 조직 경계를 뛰어넘는 통합 메커니즘을 갖춘 조직을 말한다. 두 번째, 네트워크 조직은 전통적인 피라미드 조직의 경직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나온 조직 구조로서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전문적 지식에 근거한 자율권을 기초로 개인 능력 발휘에 극대화를 꾀하고 외부 지원의 활용을 통해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이다. 29번 프로세스 조직. 프로세스 조직. 첫 번째, 프로세스 조직은 고객의 가치를 가장 이상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직 구조, 직무 특성, 인적 조건, 조직 문화 등 전체 조직 시스템을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로 변화시킨다. 두 번째, 프로세스 조직은 반복적, 정형적, 안정적이고 특징적인 프로세스가 존재하며 기존의 업무 처리 방식과 조직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재설계된다. 세 번째, 프로세스 조직에서는 고객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 관리, 간접 인력의 축소, 경영 성과의 획기적 향상, 고객에 대한 초우량 서비스 제공과 조직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다. 30번 학습 조직. 학습 조직은 조직 내외적으로 정보를 발굴, 입수하여 조직의 전 구성원이 공유함은 물론 일상적 업무 활동에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이를 전파, 보급하여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조직의 성장과 발전 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학습 활동을 하는 조직이다. 31번 팀 조직. 첫 번째, 팀 조직이란 공동 목표를 가진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 만든 조직으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평적 조직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이다. 두 번째, 불확실하고 변화무쌍한 환경 변화는 조직의 유연성을 요구하므로 조직들은 단일 통제에 의한 관료주의적 계층 구조보다는 높은 자율성과 팀 형태의 조직 구조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 세 번째, 팀 조직은 의사결정 단계의 단축, 과잉 관리 업무의 축소, 중복 업무의 통합, 업무 영역의 조정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일 수 있다. 네 번째, 또한 팀의 자율성 확대로 팀 내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 정보의 공유, 자발적인 업무 참여와 권한 부여, 능력 및 창의력 발휘 기회 제공 등을 통해서
업무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갖게 되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장점을 지닌 조직이다. 32번 팀 조직은 기존 부서 간, 계층 간 장벽을 허물고 실무자 간, 담당자와 팀장 간의 팀워크를 강조한 조직으로 구성원들이 자기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조직을 생산적으로 만드는 데에 목적을 두는 조직 유형이다. 33번 나 언어적인 주장 아이메시지라고 하죠. 원하는 바에 대해 분명하고 공개적인 전달을 부여하는 데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나 전달법 아이메시지이다. 리더가 자신의 감정과 기대를 말하고 싶거나 거슬리는 느낌을 받았을 때에 사용한다. 나 언어적인 주장은 항상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34번 효과적인 집단 지도자의 자질. 효과적인 집단의 지도자는 자신의 기대를 기꺼이 조사하고 그 기대를 현실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간호사는 간호사 자신의 기대 수준을 조사하고 그것이 비현실적이라고 판명되면 그것을 정정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35번 효율적인 리더십은 개인적 성격과 적절한 활동에 달려 있다. 유능한 지도자가 되는 중요한 요소는 자신감, 신뢰성, 단호함, 감정의 안정, 유머 감각, 자기인식과 객관적 판단, 인식적 능력 등이 있다. 36번 효과적인 지도자의 자질 가운데 자기 주장은 자신의 감정, 욕구, 생각 등을 표현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도 자신의 권리를 표현하고 서로 인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자기 주장이 강한 리더는 역경이 있어도 잘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구성원들에게 안심을 준다. 이는 자신감과 자기 주장을 반영한다. 자기 주장은 리더들이 많은 과업과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을 준다. 집단 구성원들은 높은 성취 요구와 높은 기대에 직면한다. 자기 주장이 강한 리더는 조직에 필요한 요구들을 상위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37번 자아인식과 객관성. 효과적인 리더는 자신의 강점과 한계를 인식하며 이러한 인식은 자신의 장점에 집중하게 해주고 약점을 극복할 수 있게 한다. 리더는 자신의 인식력과 객관적인 판단력을 향상시키며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에 의한 피드백을 비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리더 자신의 의사소통 기술이 구성원에게 재미있고 정확하게 표현된다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도 그 의견에 동의하면 자기인식은 정확한 것이다. 38번 효과적인 집단의 특징 첫 번째, 목표를 변경시킬 수 있다. 두 번째, 개인의 목표를 집단의 목표와 조화시킬 수 있다. 세 번째,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직접적이고 분명하다. 네 번째, 힘과 리더십이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된다. 39번, 비효율적인 집단의 특성은 첫 번째는 목표가 불분명하다. 두 번째는 의사소통이 일방적으로 전해진다. 세 번째는 리더십은 특권과 권위에 바탕을 두며 구성원들의 참여도 불공평하다. 네 번째, 집단이 무관심하게 방치되며 주어진 임무에 대하여 경쟁이 조장된다. 40번 집단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지도자의 역할. 첫 번째, 집단의 임무를 분명히 한다. 두 번째, 개인의 목표와 집단의 목표를 조화시키도록 집단의 임무를 변화시킨다. 세 번째, 협동과 협조를 촉진한다. 네 번째, 안정성, 신뢰, 지지, 창조성을 독려한다.
5번째, 건설적 논쟁을 활성화시킨다. 6번째, 집단에서의 지도력과 책임감을 공유하도록 그룹 구성원들을 교육시킨다. 7번째, 집단 구성원들에게 문제 해결 방법과 집단의 기능 및 결과적 성과를 평가시키는 법을 교육시킨다. 41번, 구성원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습관 고치기. 자, 첫 번째 단계는 바람직하지 못한 습관을 계산, 측정할 수 있는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최소한 일주일 동안 그 선정한 행동에 대해 점검해 보는 것이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바람직하지 못한 습관적 행위에 선행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세 번째 단계이고, 네 번째 단계는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결심의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네 번째 단계. 자, 마지막 5번째 단계는 환경적 요소를 잘 배치해서 목표가 용이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42번, 리더가 문제를 제시하는 방법. 첫 번째, 상황에 맞는 언어를 사용한다. 두 번째, 원인에 대한 설명을 삼간다. 세 번째, 구성원의 관심과 상호 이익을 자극한다. 네 번째, 하나의 문제만을 구체화한다. 5번째, 간단 명료하게 한다. 6번째, 필수적인 정보를 나눈다. 43번, 집단 구성원의 과업 역할에는, 자, 집단 구성원의 과업 역할, 그리고 유지 역할이 있어요. 과업 역할에는 게시자, 정보 탐색자, 평가자, 조정자, 기술자, 기록자 등은 과업 역할이고, 유지 역할은 격려자, 중재자, 절충자, 표준 제시자, 문지기 등의 역할은 유지 역할에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 샤인이 기술한 집단 의사결정의 방법 5가지입니다. 집단 의사결정을 5가지 방법으로 나눴는데 첫 번째 방법은 반응이 없는 결정, 두 번째는 권위의 법칙에 따른 결정, 세 번째는 다수의 법칙에 따른 결정이고, 네 번째 합의에 의한 결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장일치에 의한 결정이 있어요. 자, 가장 안 좋은 결정이 첫 번째, 반응이 없는 결정이죠. 반응이 없는 결정은 쟁점과 대안에 대한 토의 없이 결정이 이루어지고 의견 수렴 과정도 없다. 자, 두 번째, 권위의 법칙에 따른 결정은 리더가 혼자 권위에 입각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수의 법칙에 따른 결정. 구성원들의 공식적인 투표나 비공식적인 설문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자, 네 번째는 합의에 의한 결정은 말 그대로 합의에 의한 결정이고, 마지막으로 만장일치에 대한 결정은 구성원 전체의 동의하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합의에 따른 결정보다도 구성원의 참여도가 높고 이상적인 결정이 만장일치에 의한 결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 3번에 걸쳐서 녹음을 해서 제 목소리가 막 커졌다 작아졌다, 그 목소리 상태도 좀 다른데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